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여자이고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아이 키우는 데 전념하고 있어요. 저희 아기가 무척 어리고 모유 아니면 아무것도 먹으려 들지 않는 까탈스러운 아기라서 형편이 어려운데도 못 딱히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미희야, 너 아기 낳은 거 후회 안 해? 왜?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후회할 것 같아? 아니, 내 말은 꼭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래도 대학도 가고 싶어 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이렇게 맨날 얘만 보고 있는 게 좀 안 돼 보여서.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소진이 낳은 걸 후회해 본 적은 없어. 우리 소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네가 요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딱히 도움도 못 되고 미안하다.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생활비에 보탰어. 이게 뭐니? 야, 너도 아르바이트하며 힘들게 살면서 뭐 이런 걸 줘. 난 너처럼 딸린 애는 없잖아. 또 엄마 아빠랑 한 집에 사니까 생활비 드는 것도 아니고. 너도 등록금 번다고 힘들게 알바하는데. 고맙다, 정말. 그나저나 너 여기 미혼모 시설은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 거니? 나 말고도 여기 입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늦어도 다음 달까지 나가야 돼. 가 있을 곳은 있고? 뭐 알아봐야지 뭐. 친구에게 담담하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당장 다음 달에 아기와 가 있을 곳이 제게는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은 것도 평범한 일은 아닌데 왜 가 있을 곳조차 한 군데 없는 거냐고요? 제 가정사가요. 사실 좀 복잡하고 기구한 편입니다. 당신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 사는 게 뭐 어때서? 어제도 김씨네 물이랑 화투판 벌였다며. 동네 창피해서 더는 못 살겠다 진짜. 여편 내가 남편 하늘에 사사건건 그리 토를 다니. 되려는 일도 안 되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사업망에 사람이 잠깐 비관하고 힘 빠질 수 있다 쳐.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매일 노름 아니면 술 마실 돈은 어디서 나서 매일 마시는 거냐고. 사람이 속이 상한데 그럼 술도 못 마시냐? 참, 아유, 말은 잘한다. 아빠 노릇 남편 노릇하면서 마시는 거면 내가 뭐라고 하겠니, 응?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은 남편도 아니냐? 애배 자격도 없는 거야? 뭔가 할 노력이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 인생 나고자처럼 매일 술에 저러 노름판이나 쫓아다니는 거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안 부끄럽다 왜? 너 지금 식당 나가 돈 벌어온다고 나한테 유세 부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는 거 더는 못해. 나랑 애들이라도 제대로 살아야겠으니 우리 이혼해. 너가 뭐 이혼하자고 하면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매달릴 줄 아냐? 뭐냐? 좋다. 이혼해. 까짓거.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나 그냥 애들만 데리고 나가게 해줘. 미희는 당신이 절대 못 데려가. 어머님도 미희는 절대 못 준다고 말하셨으니 그리 알아. 이 집에서 나갈 거면 미희는 두고 나가라. 미희는 엄연히 우리 집씨인데 네가 감히 못 데려간다. 미희가 아직 어린데 엄마인 제가 키워야지. 누가 키운단 말씀이세요? 넌 어차피 일 다니는 애가 아이를 키우면 뭐 얼마나 키운다고.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죠, 어머님. 네 입에서 나오는 어머님 소리 이제는 듣기 거북하구나. 나 아직 아픈데 하나 없고 미희 못 키울 바 아니야. 네 남편과 살기 싫어 이혼하는 거면 미희는 두고 가거라. 저희 아빠가요.
옛날에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한 후에 도박과 술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빠를 엄마는 참아내지 못하셨고 이혼을 결심하신 거였죠. 할머니와 아빠가 저를 절대로 둘 수 없다고 하셔서 엄마는 저를 두고 이혼하신 거였죠. 할머니, 차라리 저를 엄마한테 보내지. 왜 고집 부려서 평생 아빠와 살게 만드셨어요? 미희야,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다. 자식한테 본보기를 보이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노름판을 전전하냐고요. 네 아빠가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 저 애가 다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당해 사업 실패한 후에 저러는 건데 너라도 네 아빠를 이해해줘야지. 안 그러니? 대체 언제까지요? 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모아둔 돈까지 싹 다 가져가서 노름판 돈으로 쓰는 아빠를 제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 건데요? 미야, 그래도 너까지 아빠를 그리 박대하면 안 된다. 할머니, 박대라뇨. 할머니는 그럼 평생 제가 아빠 노름판 돈 벌어가며 아빠가 술 먹고 집안 때려부수는 거 매일 청소하며 살길 바라세요? 전 솔직히 자라오며 집안 분위기가 늘 지긋지긋했습니다. 도박 중독인 아빠는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했고 시간이 갈수록 술을 먹고 난 뒤에 폭력적인 성향이 점점 짙어졌어요. 게다가 할머니는 아무리 아빠가 하나뿐인 아들이라지만 무조건 말도 안 되게 감싸기만 하는 분이셔서 중간에서 저만 늘 죽어나는 노릇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께서는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전 아빠와 둘이 한 집에 살 자신이 결코 없었습니다. 해서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해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바로 집을 나와 독립했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개명 신청까지 해서 아빠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홀로 서기를 시작했던 거였죠. 학생은 대학교는 안 가? 사장님, 요즘은 굳이 대학 안 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일찍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게.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꼭 대학에 집착하는 건 아니긴 하더라.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사장님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쿨한 척 대학 갈 생각이 없어 아르바이트 중이란 얘기를 하곤 했지만 사실 저는 대학에 미련이 많았습니다. 너 웹툰학관 가고 싶어 했는데 대학은 아예 접었니? 지금 당장은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돈 좀 모은 다음에 입시 준비도 하고 해야지 뭐. 너 정도면 실기 따로 학원 안 다녀도 될 정도로 그림도 잘 그렸는데. 아쉽다 야. 언제고 기회가 오겠지 뭐. 그렇게 편의점과 카페, 식당 등 각종 알바를 억척스럽게 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알바생인가 봐요? 네, 그런데요? 제가 여기 편의점 단골이라 알바생들 바뀔 때마다 바로 알아채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가끔 보면 구석에 앉아서 그림 같은 거 자주 그리시던데 그 분야 전공하세요? 아니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해요. 제가 몰래 보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잠깐 화장실 가셨을 때 테이블 위에 그쪽이 작업한 태블릿 보고요. 혹시 뭐 웹툰 쪽 일 하시나 생각했어요? 벌써 웹툰이라는 사람은 아니고요. 웹툰 일 하고 싶은 사람이긴 하죠. 아직은 지망생이라는 말이 맞고요. 아, 그러세요? 전 그림체도 좋고 스토리도 재밌어서 전업 작가신 줄 알았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남자친구는 제가 일하는 편의점의 단골 손님이었고 그 동네에서 혼자 자취하며 사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저와 관심 분야가 겹쳤고 대화가 잘 통하는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들러서 끼니를 때우거나 맥주를 마시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 저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혼자 사는 거 외롭고 힘들지 않아? 우리 각자 따로 사느니 동거하면 월세도 아끼고 생활비도 세이브 될 것 같은데? 동거를 하자고?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어리고 게다가 오빠네 집에서 동거하는 거 허락하시겠어? 우리 부모님이 동거하는 거 알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부모님 뵈러 내려가지 서울 오실 일 거의 없는 분들인데. 아무리 그래도 벌써 동거를 하는 건 좀... 네가 매달 월세 마련하느라 동동거리며 사는 거 보기 안쓰러워서 그런다. 우리 집에 네가 들어와 살면 너 최소한 월세는 세이브 될 거 아니야? 관리비나 생활비 같은 거 너한테 나 일체 받을 생각 없어? 정말 나랑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당연한 거 아니야? 매일 저녁에 너하고 헤어져 집에 혼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삭막하고 아쉬운데. 너 월세 안 나가면 그 돈으로 입시학원 다닐 수도 있고 좋지 않아? 전 그렇게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안가 예정이 없던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임신 테스트기가 2줄이야. 어쩌지? 힘 철저하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미희야,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어차피 대학 졸업하면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 좀 당겨졌다 생각하는 거야, 응?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기를 키울 건데? 솔직히 지금 내 능력으로 무리야. 그렇다고 너하고 나한테 찾아온 새 생명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다. 대책도 없이 그런 말만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나 고향 내려가서 부모님 만나고 올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움 받아야지. 지금은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 부모님이 이 모든 상황을 과연 허락하실까? 정말 너무 걱정된다. 미희, 넌 일단 아무 걱정 말고 몸조리 잘하고 있어. 부모님 잘 설득하고 바로 서울로 돌아올게. 알았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부모님을 뵈러 고향으로 떠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자친구와의 마지막이 될 거라곤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박미희 씨 핸드폰 맞습니까? 네, 제가 박미희가 맞는데 누구세요?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 당장 좀 와야겠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시죠? 그쪽 남자친구. 그러니까 내 아들 준서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왔어요. 뭐라고요? 그 병원이 어딘데요? 전 너무 놀라 한달음에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병원에선 너무나 충격적인 비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서하고 준서 엄마, 서울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해 2명 다 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지금 준서 오빠는 어디 있나요? 저는 간호원의 안내를 받고 남자친구가 누워있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명을 달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남자친구의 얼굴은 그저 자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빠,
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제발 눈을 떠. 눈을 뜨라고! 남자친구를 흔들어 깨우며 오열하는 저를 보고 간호사와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다가와 만류하시더군요. 준서 엄마까지 한날 한시에 이런 사고를 당해서 너무 경황이 없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이런 일이 왜... 저는 생전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경황 없고 급작스런 사고였고 하루아침에 남자친구를 잃은 상황이라 상실감이 너무 큰 데다 뱃속에 아이까지 자라고 있어서 전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겨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 준서한테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가씨가 지금 홀몸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보며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얼굴을 한번 일단 보겠다면서 준서를 데리고 차를 몰고 나간 아내였는데 이런 비극이 발생을 해서 나도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고도 나지 않았을 텐데. 아가씨를 타박하려고 꺼낸 말이 아니에요. 사실 나 역시 아가씨에게 설명해야 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사정이라면 무슨 말씀이신지요? 준서는 내 친아들이 아니에요. 준서 엄마와는 준서가 고등학교 때 재혼을 해서 준서에게 나는 새아빠였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남자친구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정사였기에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가씨에게 참 못할 말이지만 내가 준서 친아빠도 아닌 마당에 아가씨와 그 뱃속의 아기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역시 어떤 책임을 물으려고 여기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례는 아기 아빠 장례이기에 당연히 참석을 한 거고요. 내가 뭘 아가씨를 타박하려던 게 아닌데 말을 할수록 뭔가 오해가 생기는 것 같군요. 저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받으세요. 이게 무슨 돈인가요? 이렇게 된 마당에 아기를 낳을지 말지는 아가씨 선택이겠지만 일단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몸이라도 좀 주스르라고요. 저는 그 남자,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새아빠가 건네는 돈 봉투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존심을 생각하면 받고 싶지 않은 돈이기도 했지만 현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죠. 게다가 전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아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짧게 인사하고 그 돈 봉투를 받아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남자친구의 새아빠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명을 달리하고 보니 정말 세상천지 뱃속의 아기와 저는 기댈 곳이 하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였죠. 미희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아기 낳는다는 거 너무 무리한 결정 아니니? 그래도 사랑하는 오빠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기고 내 아기인데 포기할 자신은 나 더 없다.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어쩌려고 그래. 오빠 새아빠라는 사람한테 약간의 돈을 받았어. 그거면 아기 낳을 때까지 어찌어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 해도 아기 낳은 다음엔 그 다음엔 어쩌려고 그래. 친구는 저의 상황을 무척 걱정했고 저와 함께 이것저것 미혼모 시설들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해서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지금의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것이었죠. 우리 사촌 언니가 사회복지사인데 네 상황을 얘기했더니 여기 시설을 소개시켜 주셨어. 고마워, 미란아. 너 아니었음 나 정말 큰일 났을 거야. 일단 당장 급한 불은 껐으니까 아기 낳을 때까지 몸 잘 챙기고. 그렇게 친구와 친구 사촌 언니의 도움으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해 아기를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누구 하나 응원하고 도와주는 가족 한 명 없이 저는 몹시 추운 겨울 어느 날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박미희 환자분, 땡월땡일 땡시 땡분 3.0kg 여아 출산하셨습니다. 몸조리를 제대로 하며 임신기간을 보내지도 못했는데 다행히 아기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조그맣게 짝이 없는 꾸물거리는 아기를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오더군요. 아가, 내가 네 엄마야. 우리 앞으로 잘 헤쳐나가 보자. 응? 응애 응애. 그치지 않고 울어대던 아기는 신기하게 제품 안에 들어오자 울음을 멈추더군요. 쫙 펴고 있는 손가락에 제 검지손가락을 갖다 대었더니 아기는 그 작은 손을 힘껏 오므려 제 손가락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한 듯 배시시 미소를 짓는 아기를 보며 저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어떤 용기 같은 것이 막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잘 견뎌내자. 뭘 해서라도 아기를 잘 키우자. 속으로 그런 다짐을 하며 아기에게 젖을 물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러나 그런 다부진 결심을 마음으로 수천 번을 했어도 현실의 벽이란 것은 녹록지 않았어요. 혼자 몸으로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박민 씨, 다음 주면 입소 만료일인데 갈 곳은 정해졌나요? 제가 갈 곳이 정해지더라도 한동안 아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든데 조금만 더 사정을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연장을 3번이나 해드려서 더는 사정을 봐드리기 곤란하네요. 죄송합니다. 전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의 최선치의 대출을 받아 겨우 반지하 원룸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빚도 잘 들지 않고 시설도 낙후된 낡은 원룸이었지만 아기와 함께 생활할 보금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게 다행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금방 동이 나버린 생활비였죠. 엄마가 일을 하려면 네가 분유도 먹고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엄마 젖만 먹으려 들면 엄마가 어떻게 일을 구하니? 응? 친구 어머니에게 잠깐 몇 시간이라도 아기를 맡기고 일을 알아보러 다니기도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저희 아기가요. 유축된 젖도 먹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엄마 젖만 찾는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기와 단둘이 반지하방에서 사투에 가까운 육아를 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던 통장 잔고는 바닥을 찍다 못해 1,000원이라는 금액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면서도 이게 과연 내가 가진 돈의 전부인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죠.
아기를 아기띠에 메고 편의점에 갔는데 컵라면과 과자, 각종 도시락과 음료수가 눈에 띄더군요. 배가 고파 속이 쓰릴 지경이었고 전 감기 기운이 있음에도 며칠째 병원에도 가지 못해 현기증이 일 지경이었습니다. 도시락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갔다가 저절로 손이 내려지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집에 아기 기저귀가 한 장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무엇에 홀린 듯 아기띠 안에 기저귀 한 팩을 집어넣었어요. 바코드를 대충 제거하고 집어넣었다 생각했는데 편의점을 나서는 순간 우악스런 소나기 하나가 제 목덜미를 낚아채더군요. 아니 이런 도둑년을 봤나? 훔칠 게 없어 멀쩡하게 생겨갖고 기저귀를 훔쳐? 죄송합니다. 아기 기저귀가 떨어져서 그만. 근래 들어 아기 용품이 자꾸 하나씩 없어졌는데 다 당신 짓이지? 솔직하게 이실직고해. 전 하지도 않은 일까지 누명을 씌우는 사장을 보고 더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래도 하지 않은 일은 안 했다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편의점에서 도둑질한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저 이전에는 이런 짓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휴, 도둑이 지가 도둑이라 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 여기서 길게 실랑이 할 게 아니라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고. 사장님,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보시다시피 아기가 너무 어린데 기저귀 값이 없어서 그만. 훔친 기저귀는 다시 판매대에 가져다 놓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한 번 용서가 바늘도둑 소도둑으로 키우는 거 몰라? 그러니까 애초에 왜 이리 애걸복걸 필리를 만들어? 젊은 사람이 말이야. 기저귀 값이 없으면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사장은 노발대발하면서 저를 결국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이전에 편의점에서 하나씩 없어지곤 했다는 생필품을 두고 그런 상습적인 좀도둑 누명까지 쓰고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구치소에 한동안 갇혀있다 재판장으로 가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아기는 잠깐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엄마 젖 아니면 먹지도 않는 아이가 어떻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퉁퉁 부른 젖이 흘러 상의가 흥건히 젖어버리는 때가 많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수그린 채로 재판장 안에 들어가 힘없이 앉아있는데 누군가 나의 어깨를 만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미야,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 저는 뭔가 익숙한 음성에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습니다. 판사님, 분명 판사복을 입은 여자가 흐느껴 울며 저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있는 겁니다. 판사님이 대체 왜 저를... 판사는 제 개명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고개를 들어 판사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전 너무 놀라 졸도할 뻔했습니다. 저를 보며 흐느끼는 판사님은 옛날에 부모님이 이혼하며 헤어진 저의 이부 언니였던 겁니다. 재화 언니가 어떻게 여길... 미희야, 대체 너 이름까지 바꾸고 왜 이러고 살아? 거짓말 한 번 할 줄 모르고 도둑질에 도자도 모르던 네가 기저귀 훔친 자범으로 재판을 받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재판 과정을 일단 마무리하고 난 뒤 언니와 저는 긴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재화 언니에게 저는 그간 살아온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전화번호는 왜 그리 자주 바꿨니?
얼마 전에 네가 이름까지 바꿔버리는 바람에 널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미안해요, 언니. 언니, 알다시피 내가 아빠와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내 행방 주변 가족들에게 다 감추고 지내왔어요. 아기 낳았다면서. 아기는 지금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이런 꼴이 되는 바람에 우리 불쌍한 아기는 지금 친구 집에 잠시 맡겨져 있어요. 우리 아기가 제 젖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앤데 어쩌고 있나 너무 걱정돼요. 네가 이러고 사는데 아기 아빠란 사람은 어디 있니? 그 사람 불의의 사고로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병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뭐? 아기 아빠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네. 우리가 예정이 없던 임신을 하는 바람에 아기 아빠도 대학생이었거든요. 부모님께 도움 청한다고 시골 내려갔다가 어머니 모시고 서울 올라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대체 무슨 이런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다 있니? 그럼 그 아기 아빠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 상황이 된 너를 아예 모른 채 했단 말이니? 언니, 그게 사정이 좀 복잡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아이 아빠 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 아빠 장례 끝나자마자 제게 말하더군요. 저와 아기를 책임져 줄 수 없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댈 곳 없는 너를 이런 식으로. 이제 긴 말 할 것 없다.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언니가 앞으로는 너와 아기를 지켜줄 거니까.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이제야 나를 찾게 된 것을 몹시 미안해했습니다. 사실 재화 언니와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까지 한 집에 살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결혼하실 때 이미 두 분 다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었고 재혼을 해서 가정을 다시 꾸리신 거였죠. 엄마는 아빠와 결혼하며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재화 언니를 데리고 온 거였고요. 언니, 우리 간식으로 달고나 만들어 먹으면 안 돼? 엄마가 하시면 혼낼 텐데. 언니, 오늘 엄마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잖아. 달고나가 많이 먹고 싶어? 응, 언니 며칠 전부터 너무 먹고 싶어 죽겠어. 오늘은 별 모양으로 만들어줘, 응? 그래, 뭐,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별 모양도 만들고 물고기 모양도 만들자. 언니, 달고나가 엄청 예쁘게 됐어. 물고기랑 별이랑, 이건 달린 모양이네? 미희, 너는 무슨 모양으로 먹을래? 고민 좀 해보고. 무슨 모양으로 먹을까? 너희들 부엌에서 장난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달고나 해 먹었니? 엄마, 오늘 늦게 오신다 했는데. 미희 너 언니한테 또 달고나 해달라고 또 졸랐지? 엄마가 이빨 썩는다고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엄마, 미희는 잘못 없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해먹자고 했어요. 혼내지 마세요. 아유, 넌 언니가 돼서 동생을 가르쳐도 모자를 파네. 다 큰 애가 달고나가 뭐야? 엄마에게 혼이 날 일이 생길 때에도 늘 언니는 나서서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엄마는 그 당시에도 가정일을 등한시하는 아빠를 대신해서 식당 일을 다니신다고 늘 바쁘고 피곤한 상태였고
신경도 많이 날카로우셨죠. 그런 엄마를 대신해서 저를 엄마처럼 살갑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언니였어요. 엄마, 학예회 때 부채춤 춰야 하는데 그때 입는 한복 사야 한대요. 미희야, 이번 달엔 엄마가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한복 사기가 힘들다. 미안하지만 부채춤 말고 다른 거 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려라. 나 부채춤 추고 싶단 말이에요. 한 번 입고 버릴 부채춤 한복을 사서 뭐하게 해? 설이나 추석에 입는 제대로 된 한복도 아니고. 학예회 때 다른 거 해도 된다고 엄마가 알림장도 받았어. 학예회를 앞두고 복장에 드는 돈이 부족했던 엄마는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전 부채춤이 추고 싶어서 병이 났죠. 그렇게 엄마에게 심통을 부리며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희야, 잠깐 거실로 나와볼래? 전 언니의 말을 듣고 거실로 나갔고 거실 바닥에는 부채춤을 출 때 입는 치마가 짧은 한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부채춤 한복 이거 어디서 났어? 언니가 동대문 시장 가서 사왔지? 너 입으라고. 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몇 년 동안 모은 돼지 저금통 털었지 뭐. 언니, 그거 책상 새로 산다고 모으던 거잖아. 책상이야. 참고 좀 더 오래 쓰면 되지만 이 옷 없으면 넌 학예회 때 부채춤을 못 추잖아. 안 그래? 언니, 정말 고마워. 나 학예회 때 이 옷 입고 최고로 잘 출 수 있을 것 같아. 언니가 한 푼 두 푼 용돈을 모아두었던 저금통을 헐어 한복을 사주어서 저는 무사히 학예회에 참여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언니는 어리면서도 속이 깊고 저를 정말 아껴주었습니다. 언니, 이거 언니 그린 건데 많이 닮았어? 글쎄, 내가 보기엔 실물보다 훨씬 더 예쁘게 그린 것 같은데? 내 눈엔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까 그렇지. 야, 남들이 들으면 웃겠다. 난 눈도 작고 코도 납작하고 예쁜 얼굴이 아닌데? 언니는 마음이 예쁘잖아. 천사처럼 마음이 예쁜 사람이 진짜 예쁜 사람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래서 미희가 언니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준 거야? 영광이네. 보자, 우리 미희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 거 보면 나중에 화가가 되려나? 언니는 공부를 잘하니까 의사나 판사 될 거야? 글쎄. 아직 뭐가 돼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 저의 말 맞다나 언니는 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혼하시면 너를 두고 오시면서 엄청 많이 우시고 걱정도 많이 하셨어. 나만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고. 늘 너만 생각하면 많이 애처로워하셨지. 아빠와 친할머니가 그때 나를 절대 안 내보내려고 하셨으니까 엄마 선택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나라도 아빠 같은 남자 평생 산다는 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중간에 널 데려오려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간의 여건이 그럴 수가 없었단다. 엄마 돌아가신 것도 난 한참 지나고서야 알았는데 엄마가 이혼하시고 한 2년 있다가 다시 재혼을 하신 건 알고 있지? 네, 할머니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엄마 고향서 같이 나고 자란 동네 오빠였는데 엄마 첫사랑이셨대. 그분과 재혼하고 엄마는 그래도 행복하게 사셨는데 재혼하고 3년도 안 돼서 엄마는 암투병을 시작했고 명을 달리하셨어. 엄마 장례식에는 나를 좀 부르지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은 분명 너희 할머니와 아빠에게 전달했는데 그 사실을 전달하지 않으신 것 같더구나. 아니, 어떻게 아무리 이혼했다 하더라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진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새아빠는 나를 계속 돌봐주셨단다. 언니가 딱히 다른 곳에 의탁할 만한 친척 어른이 있던 것도 아니라서 언니 입장에선 다행한 일이었어. 지금까지도 무척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럼 그 새아빠라는 분이 언니 공부도 시켜주고 계속 키워주신 거예요? 그렇단다.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나는 여전히 본인의 딸이라면서. 대학도 보내주시고 내가 판사가 될 때까지 계속 뒷받침해 주셨어.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우리 아빠는 친자식도 나 몰라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교도소 들락거리면서 툭하면 제게 돈을 요구해서 제가 개명까지 하고 행방 감추고 살았던 거예요. 네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면서도 새아빠 그늘에 살며 어떻게 널 찾을 수도 없더구나. 그저 마음속으로만 어서 빨리 어른이 돼서 독립하게 되면 널 찾아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 언니가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타박하려고 꺼낸 말도 아닌데. 아니야, 미애야. 너와 나는 아버지가 달라도 분명 피를 나눈 형제인데 나 혼자만 새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생활하는 거 늘 마음에 걸리고 네 걱정 많이 했단다. 언니, 그렇게 떨어져 살면 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여태 날 많이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라도 널 찾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다. 좀 더 빨리 너를 찾아서 네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공부가 길어지는 바람에 미안하다. 너 혼자만 고생하며 살게 해서 언니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하며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언니였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생계형 범죄임을 감안해 무거운 죄를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언니의 도움이 컸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고생 많았다, 미애야. 미인이 아기가 있다는 곳이 어디니? 우리 우선 거기부터 가서 아기부터 데려오자. 네, 언니.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해요. 가족끼리 무슨 인사가 그리도 길어? 언니가 그런 말 그만하라 했으니 너도 그만해라. 알았지? 한사코 고맙다는 인사도 듣기 싫어하는 언니였습니다. 미란이 어머님, 그간 저희 아기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미희야, 몸은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런데 우리 소진이 나 없는 동안 괜찮았니? 엄마 젖 아니면 먹질 않는 앤데. 한 며칠 엄청 우리와 씨름하다 3일 전부터는 분유 잘 먹이고 있다. 이참에 단유하고 분유 먹이면 될 것 같구나. 정말이에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소진이가 엄청 보채서 정말 힘드셨죠. 아기라도 알 건 다 아는지 하루 이틀은 엄청 울었는데 상황 파악이라도 한 것처럼 이틀 지나고부터는 괜찮았어. 그런데 미희야, 네 옆에 같이 오신 분은 누구니? 안녕하세요. 저 미희 언니 정재화라고 합니다. 그간 미희 아기도 돌봐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주셨다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는 가지고 온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를 친구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아니, 초면에 이런 걸 이렇게 잔뜩 들고 와요. 돈으로 드리기도 그렇고.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 뭘 사들고 올지 몰라
과일하고 고기 좀 사왔어요. 미희한테 언니가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언니와 저는 그간의 이야기와 저희 집 가정사를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에나. 미희 너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런데 미희 언니란 분도 참 대단하시네요. 요즘은 친형제간도 사이가 좋지 않아 으르렁거리는 집 투성인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동생 걱정을 못 놓으셨거든요. 여태껏 미희가 제 마음의 짐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걸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이제껏 미희가 어린 나이에 싱글맘이 되어서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든든한 언니가 생겨서 너무 안심이 되네요. 미란이라고 했지? 그동안 우리 미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미희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라 옆에서 힘들게 사는 거 보기 안타까웠는데 언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언니와 함께 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고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언니는 아기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지금 집이 좀 좁지만 조금만 참자. 언니가 반년 있음 이 집 계약이 끝나니까 그때 아기랑 살기 편하게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언니, 전 이만한 집도 감지덕지예요. 괜히 무리해서 큰 집으로 이사할 필요 없어요. 미야, 언니가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아기 잘 키우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대학 입시 준비할 생각해. 너 공부하는 시간 동안 아기 돌볼 베이비시터 이미 구해뒀으니까. 벌써 베이비시터까지 구했다고요? 그래,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네가 안심하고 얼른 공부를 시작할 거 아니니.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당장 우리 소진이를 돌봐주셨을 텐데. 우리 소진이 가만 보니까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참 많이 닮았다. 네, 소진이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언니 집에는 생전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나간 엄마의 사진들을 보며 눈물도 흘리고 웃어도 가며 언니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죠. 언니의 지원으로 저는 입시학원에 다니며 수능 준비도 하고 웹툰학과 입시를 위한 실기학원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판사이긴 하지만 부자도 아닌데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전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죠. 입시철이 다가왔고 전 수능 시험을 치르고 실기시험도 보게 되었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매진한 결과를 보상받기라도 하듯 저는 서울 시내의 웹툰학과에 차석으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언니, 시험 결과 드디어 나왔어요. 나 웹툰학과 차석 합격이래. 잘됐다. 정말 잘했어, 미희야. 말은 안 했지만 네가 독하게 공부하는 거 보면서 단번에 합격할 줄 알았어. 소진아, 엄마 대학생 된다? 소진이 너도 좋지? 전 아기를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니 저절로 그렇게 아기를 안고 춤까지 추게 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것은요. 여보세요? 여기 무용고시신 안치센터입니다. 신원조회 결과 박승원 씨 따님 박미희 씨로 나와서 연락드렸어요. 박승원 씨가 저희 아빠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얼마 전 길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오셔서 시신 확인하시고 장례 절차 밟으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전 너무 황망한 소식에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다가와 자초지종을 물었고 당장 언니와 함께 연락받은 곳으로 갔습니다. 생전 그렇게 원망하고 연을 끊고 살아가던 아빠였지만
막상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무척 아프더군요. 아빠, 눈 좀 떠보세요, 아빠.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오열하는 저를 끌어안아 다독여주는 언니였습니다. 미야, 네가 긴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네 진심이 어떤 건지 잘 아실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너무 매정하게 그렇게 집 뛰쳐나와서 연락 끊는 게 아니었는데. 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언니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아무도 너 원망하거나 뭐라 할 사람 없다? 그건 아마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실 거야. 아빠, 그래도 미안해요. 내가 너무 매정했어요. 언니의 도움으로 무사히 아빠의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상주가 너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언니가 있어 다행이구나. 저 근래에 연락하고 살게 되었다며? 지금 언니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네가 낳았다는 그 어린 딸과 함께 말이냐? 네, 언니가 저도 제 딸도 거두어 주셔서요. 친언니도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네 언니 참 대단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너와 계속 한 집에 부대끼며 산 것도 아닌데 말이야. 원래 미이모친도 정이 많은 사람이었잖아. 성품도 따뜻하고 의리도 있고. 아마 언니가 네 엄마 성정을 많이 닮은 모양이다. 어린 나이에 남편도 없이 혼자 애 낳고 고생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언니를 만나 잘 살게 되었다니 참 다행이네. 사람들은 모두 언니를 두고 그런 덕담들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맞는 말씀들이었기에 전 잠자코 그런 얘기들을 경청했죠.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여름방학이 다가올 때쯤 저희 가족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이 2개 더 생겨서 소진이 방 따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 언니, 너무 무리해서 큰 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언니 이 정도 능력은 된다는데 왜 그리 걱정이 많니? 그리고 사실 새아버지께서 언니에게도 약간의 재산을 상속해 주셔서 이번에 이사 가는 집은 자가로 매매하게 되었어.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정말 잘 됐어요, 언니. 나 솔직히 너와 소진이 데리고 사는 거 새아빠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좀 고민이 있었는데 말씀드리자마자 너무 흔쾌히 잘 이해해 주셔서 참 감사하더라. 저도 그게 좀 걱정되긴 했었어요. 혹시라도 저와 소진이와 함께 사는 걸 탐탁치 않게 여기실 수도 있는 거니까. 나도 그걸 좀 걱정했는데 역시 내가 우리 새아빠를 오해한 거더라. 너와 소진이와 함께 살고 싶다니까 언니 역할 잘한다면서 되려 날 칭찬해 주셨어. 언니 새아빠라는 분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좋으신 분 같아요. 인정? 그 말은 언니도 진짜 100% 인정. 옛날에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심정적으로 안절부절 못하니까 딱 그런 말씀하셨어. 뭐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사람들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들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땅이 갈라져도 난 아빠의 딸이라는 거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엄마 살아생전 언니의 새아버지와 엄마는 부부금슬 또한 각별하셨다고 합니다. 젊어서 어른들 집안 반대로 맺어지지 못했는데 뒤늦게 부부의 연을 맺고 살게 된 걸 너무 행복해 하셨다고요. 지금도 언니는 주말마다 새아버지를 찾아뵈러 갑니다. 새아버지의 집에서 돌아가신 엄마 제사를 치르는데 이번 기일에는 저도 같이 가게 되었죠. 언니,
내가 그 집에 가는 거 정말 괜찮을까요? 어차피 아빠 혼자 살고 계시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이번 기일부터는 꼭 너도 데리고 오라고 아빠가 먼저 말씀하셨고. 저와 언니는 아침 일찍부터 그 댁에 가서 엄마의 제수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남편이라는 그분은 듣던 대로 인자하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셨죠. 네가 미이구나. 어서 들어오렴. 생전 네 엄마 젊었을 적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구나. 저 앞으로는 불편하다 생각 말고 엄마 개일에는 네가 항상 이렇게 와주었으면 좋겠구나.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할 것도 없다. 네 엄마의 딸이면 내게도 자식이나 진배 없다는 게 여전한 내 마음이다. 옛날에 진작 너도 데려와 같이 살고 싶었다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 나나 네 엄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었지. 그렇게 저를 환대해주는 그 댁에서 저와 언니 새아버지는 엄마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생전 처음 지내보는 엄마의 기일이 감회가 무척 새롭더군요. 엄마도 아마 제사밥을 드시러 온다면 비로소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드시고 갔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